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운을 나설 때 가슴이 먹먹했지만 그냥 웃는 척 했죠. 세상 모든 부모가 그렇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마음을 품고 사는 존재. 그 사랑이 때론 부담으로, 간섭으로 오해받기도 하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론 척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꼭 해줘야 할 5가지 척. 사랑하면서도 더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엄마, 허리 또 아프지? 병원은 다녀왔어? 딸이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조금 뻐근한 거야. 나이 들면 다 그래, 괜찮아. 하지만 사실은 며칠 전 장을 보다가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허리가 찌릿하며 주저앉을 뻔했죠. 밤이면 잠도 설치고 아침이면 발부터 허리까지 찌뿌둥하게 굳어갑니다. 그런데도 자식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걱정이라는 짐을 도 하나 더 얹어줄까 봐요. 딸은 결혼 후 육아에 치이고 직장 생활에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바쁜 아이에게 내 몸 아픈 이야기까지 얹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놀러 온 딸을 보며 내가 오니까 집안이 환하네하고 웃는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하루를 보내죠. 식탁에 앉아 손수해준 된장찌개를 먹는 딸을 보며 그래, 이게 행복이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허리 통증은 찜질로 덮고 무릎의 뻐근함은 멍든 마음처럼 감춥니다. 이런 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닐까요? 부모는 자식 앞에서 약해지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마음은 휘청거려도, 몸이 망가져도 나는 아직 괜찮아. 나 아직 괜찮은 부모야. 이렇게 애써 괜찮은 척을 하며 자식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려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쯤 자식에게 기대고 싶고 아프다고 말하고 싶지만 부모라는 이름 앞에서 자식은 항상 걱정 대상이 아니라 힘을 주는 존재로 남기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괜찮은 척은 사랑이지만 때로는 고독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몸이 점점 망가져가는 걸 지켜보는 고독. 그 고독 속에서도 자식이 행복하면 된다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바로 우리 세대 50대, 60대 부모들이 해온 사랑의 방식입니다. 교훈이 있다면 이겁니다. 척이라는 말 속엔 진심이 들어있을 때 가장 위대해진다는 것. 아파도 괜찮은 척하는 그 부모의 하루는 사실 그 자체로 눈물 겹도록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언젠가 그 뒷모습을 떠올릴 때 엄마가 그때 정말 괜찮았을까? 이런 질문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자식이 보지 않아도, 자식이 몰라도 부모는 매일같이 괜찮은 척을 하면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척이 모여 지금의 우리 아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진 부모입니다. 휴대폰을 자꾸만 들여다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카톡 알림이 울리면 괜히 기대했다가 단톡방 광고 문구라는 걸 보고 혼자 허탈하게 웃죠. 딸이 결혼하고 서울로 떠난 지 3년, 아들은 직장 잡고 타지에서 산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요즘은 통화도 한 주에 한 번, 문자도 점점 뜸해집니다. 보고 싶단 말도, 고맙다는 말도 예전보다 잘 들을 수가 없죠. 그런 날엔 마음 한켠이 헛헛해집니다. 내가 그리 부담스러운가? 이젠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단 뜻인가? 하지만 부모는요, 서운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쁘겠지,
이런 말로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서운해도 이해하는 척을 하며 하루를 넘기죠.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건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요즘 전화도 없고 바쁜가 보네.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애들은 감기 들어 아프고 회사 일은 바쁘고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그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변한 건 사랑이 아니라 그 아이가 처한 삶의 무게였구나. 우리는 자식이 나를 멀리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건 거리가 멀어진 것이지 마음이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요, 삶이 고단해질수록 자신이 의지하던 대상에게도 잠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항상 거기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부모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확신. 그래서 연락을 미루고 표현을 아끼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언제든 돌아갈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도 괜찮은 척을 하며 기다립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자식들 얼굴에 눈물이 고여도 지금 바쁘겠지 하고 넘깁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말이 외롭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은 너무 외롭고, 가끔은 너무 보고 싶고, 가끔은 마음 한가득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이해하는 척, 그건 우리 부모 세대가 가진 가장 성숙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서운함을 꾹꾹 눌러 담으며 자식들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 척이라는 외투 속에는 내가 행복하면 나는 괜찮아라는 말이 숨겨져 있죠. 자식들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3이라는 커다란 파도에 휩쓸려 당장의 여유가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상황이 달라졌을 뿐이니까요. 누군가의 침묵이 꼭 무관심은 아닙니다. 그건 지금 말할 여유가 없을 뿐이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그 침묵조차 이해하려 애쓰는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때론 울고 싶어도 울지 않고 서운해도 괜찮은 척하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당신. 그 모든 척은 누구보다 고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당신은 자식에게 말없이 큰 사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괜찮아, 엄마? 왜?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그 대답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째 허리가 아프고 밤에 잠도 설쳤지만 자식에게는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걱정할까봐, 멀리서 마음만 쓰게 할까봐. 그래서 오늘도 강한 척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몸 여기저기 아프고 가끔 눈앞이 핑 돌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도 왠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자식과 통화할 때는 늘 똑같은 목소리로 말하죠. 엄마는 잘 지내, 밥도 잘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너 일하느라 힘들지? 엄마 걱정은 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야 살짝 한숨을 내쉽니다. 왜 우리는 자식 앞에서 늘 강한 척을 할까요? 그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자식이 마음 무겁게 살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죠. 우리는 수십 년간 자식이 짐이 되어도 괜찮았는데 말입니다. 그 아이가 아플까봐, 다칠까봐, 올까봐 밤잠을 설쳐가며 품에 안아줬던 그 세월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아픔은 스스로 감춰야 할 차례가 된 겁니다. 어느 날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라는데 그 친구는 자식에게 끝까지 말하지 않았답니다.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걱정하니까 내가 조금만 조심하면 되지 뭐.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눈빛에는 같은 슬픔,
같은 고독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서 약해지는 게 왠지 죄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강한 척만 한 건 아닐까? 아무 일 없어 보이게 혼자 다 괜찮은 사람처럼 굴다 보니 자식도 정말 괜찮은 줄만 아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가끔은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도 외롭다. 아빠도 요즘 많이 아프다. 하지만 꾹 참습니다. 그래도 이 말만큼은 절대 하지 않죠. 나 좀 도와줘. 엄마 힘들어. 그 말은 돌아서서 혼자 있을 때 불 꺼진 방 안에서 입술 깨물며 속으로만 되뇌입니다. 자식 앞에선 눈물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 눈물에 자식이 미안해질까봐, 그걸 본 자식이 마음에 짐을 지게 될까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강한 척, 밝은 척, 괜찮은 척을 합니다. 혼자일 때 작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아니면 괜찮은 척을 너무 오래 한 걸까? 부모란 자식 앞에선 늘 산처럼 든든하고 싶어 하지만 속은 바람처럼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가끔은 그 흔들림을 자식에게 들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식은 그 작은 흔들림에도 더 단단하게 곁에 서 줄 아는 어른이 되어 있으니까요. 사랑은 강해 보여야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용기가 더 깊은 사랑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울고 싶었던 날, 그저 조용히 눈물 닦고 다시 웃는 그 순간들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안 바란다. 그냥 너만 잘 살면 돼. 그 말,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서 하는 말일까요? 사실은 그 말 안에는 100가지 마음과 1000가지 바람이 꼬깃꼬깃 접혀 들어가 있습니다. 기대 안 하는 척, 그건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연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가장 능숙하게 하는 연기이기도 하죠. 생일이라고 전화 오길 기다리면서도 오늘 너 바빴지? 괜찮아, 엄마는 이런 날 안 챙겨도 돼. 명절날 올까 하고 냉장고 가득 음식을 채워놓고도 이번엔 오지 마. 길 막히고 피곤하잖아. 나 혼자도 괜찮아. 보고 싶은데도 엄마는 이 사진만 봐도 돼. 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그 말들은 진심이면서도 사실은 기대 안 하는 척하는 슬픈 표현이기도 합니다. 한 어머니는 매주 아들에게 전화를 먼저 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니? 밥은 먹었어? 아들은 늘 바빴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힘들어요. 다음에 연락할게요. 어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리지 말아야지. 그래, 이젠 기대하지 말아야 해. 그 말 뒤엔 참 많이 기대했던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모는 어느 순간부터 기대하는 것이 죄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내가 무언가 바라면 부담이 될까봐, 자식이 짜증낼까봐, 내 마음이 또다시 다치게 될까봐. 그래서 애의 기대하는 마음을 접는 법을 배웁니다. 아니,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바라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서 같이 밥 먹어요. 말해주길 바랍니다. 어떤 날은 문득 자식이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한마디 해주길 기대합니다. 그건 큰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건네받고 싶은 작은 소망일 뿐입니다. 그 기대가 꺾일 때 부모의 마음은 조금씩 말라갑니다. 자식이 바쁘다는 건 알지만 세상 일이 다 그렇다 해도 엄마도 사람인데 싶은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기대하지 않는 척합니다. 마치 이미 마음이 무뎌진 사람처럼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듯한 표정으로.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그 마음의 문틈 사이로
작고 조용한 기대 하나가 슬며시 고개를 내밉니다. 이번 주말엔 올까? 오늘은 전화 한 통 오려나? 내가 먼저 하지 말고 기다려볼까? 그 기대는 너무 작고 연약해서 한마디 거절해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또다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이젠 진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부모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야 자식이 편할까봐 끝없이 기대 안 하는 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엔 기다림과 그리움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기대 안 하는 척 마음을 접어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마음 그저 숨기기만 하지 마세요. 가끔은 당신의 속마음을 자식들에게 조용히 건네보세요. 엄마도 내가 그리울 때가 많다. 아빠는 네 전화 기다릴 때가 있다. 그 말이 자식에게는 큰 울림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모이기에 늘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만 그렇다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도 사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도 위로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기대하는 마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엄마 요즘 어때? 잘 지내지? 그냥 똑같아. 그 말은 늘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하루는 너무 길고 너무 조용합니다. 점심을 혼자 먹고 TV 소리가 유일한 말벗이 되고 복잡한 마트가 오히려 사람 사는 기분을 주는 나날들. 전화기 한 구석엔 자식 번호가 맨 위에 저장되어 있지만 그걸 눌렀다가 다시 조용히 내려놓는 게 이제는 익숙한 하루입니다. 외로워도 괜찮은 척. 이 척은 부모가 노년에 가장 많이 입는 가면입니다. 너무 조용해서 조금 외롭다. 그 말 한마디조차 자식이 짐처럼 느낄까봐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는 잘 지내. 심심할 것도 없어. 하지만 그 말 뒤에는 텅 빈 저녁상 앞에서 천천히 국을 데우는 손길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작고 고요하게 스며듭니다. 마치 문풍지 틈으로 바람 들어오듯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히 몸도 마음도 서늘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외로워도 괜찮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 사람 만나면 피곤하더라. 그 말은 사실, 혼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위로하려는 자기 암시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나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문자, 그게 그렇게 그립습니다. 엄마 뭐해? 아빠 식사는 하셨어요? 그 짧은 말 몇 마디에 하루 종일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부모입니다. 60대 중반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말이야. 요즘 사람이랑 대화한 기억이 잘 안 나. 마트에서 계산할 때 포인트 있으세요? 그 말이 오늘 들은 유일한 말이었어. 이 말을 들은 자식은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전하려는 시도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는 감동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가장 큰 위로 역시 크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하는 말 한마디, 그것이면 충분한 날이 많습니다. 외로움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하는 순간 그 외로움이 더 깊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척, 강한 척, 혼자가 익숙한 척,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끔은 당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외로운 게 아니라 그저 누군가가 그리운 거야.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먼저 알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글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오랜만에 부모를 떠올렸다면 지금 바로 전화를 걸어보세요. 엄마, 오늘은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외로운 하루를 환하게 밝혀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가끔은 진심을 다 말하지 않는 법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말보다 더 큰 마음은 행동의 척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도 웃는 척, 서운해도 이해하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괴로워도 괜찮은 척, 후회하면서도 잘한 척. 이 5가지 척은 부모라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공감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